산업혁명 이후 선진국들은 막대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면서 산업을 일으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자 선진국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개발 국가들은 가격이 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반발했고요. 여기에 2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어느 나라가 기후위기를 가져온 책임이 있느냐 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책임 좀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나 될까요? 기후환경단체죠. 기후솔루션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윤을 벌어들인 기업과 이를 용인한 정부의 책임을 계산한 보고서를 2023년 12월 1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피코카 대학교의 교수인 마르코 그라소 등이 개발한 방법론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그라소 교수는 2023년 5월 환경학술지 One Earth에 대가를 치를 때 기후 피해에 대한 화석연료 기업의 배상이라는 논문을 내고요. 지구 가열을 초래한 기업들이 보상할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책임이 화석연료를 생산한 기업과 또 사용한 기업, 또 이 구조를 뒷받침한 정부 등 세계 그룹에 동등하게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손실액을 70억 달러로 추정을 한다면 세계 그룹이 각각 23조 달러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한국 정부는 517조 원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 배출량의 1.7%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517조 7,704억 원의 기후 부채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후 책임 비용도 좀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단일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기업 배출량의 0.21%를 차지하면서 64조 1,882억 원으로 책임이 가장 컸고요. 이어서 2위부터 6위까지는 석탄과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발전회사들의 책임 비용은 174조 9,504억 원에 달하고요. 뒤에 이어서 현대제철, S-오일, GS칼텍스, 쌍용양해공업, LG화학, SK에너지, 현대그린파워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발전 5개사를 포함해서 분석 대상이 된 15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1.01%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기후 책임을 환산하면 312조 원이나 됩니다. 마르코 그라소 교수의 기후위기 책임 비용에 대해서 유엔 기후변화 특사였던 메리 로빈스는 손실과 피해 해결은 취약한 지역사회의 기후위기가 초래한 파괴를 바로잡는 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손실과 피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지요. 네, 그런데 이런 기후 책임 비용도 좀 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산정한 기후 책임 비용도 있을까요? 네, 영국의 리츠대 지속 가능성 책임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진들은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연간 6조 달러에 달하는 기후 지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지속 가능성에 2023년 12월 5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진이 설계한 기후 보상금 시스템은 지구의 대기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쓰는 공유제로 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국가별로 인구수를 계산해서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을 할당을 하는데요. 탄소 예산이라는 것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부터 각국이 주어진 탄소량보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니면 적게 썼는지를 분석을 했죠. 분석 결과 전 세계 168개국 중 67개국이 탄소 예산을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목표인 2050년까지 1.5도 상승 저지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책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 1위를 기록한 미국의 기후 책임 비용은 80조 달러였고요. 뒤이어서 일본, 독일, 영국 순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13위로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조 원의 기후 책임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67개국이 내야 할 돈은 모두 192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반대로 탄소 예산을 덜 쓴 101개의 이 나라는 책임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좀 기후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나이지리아, 뭐 중국 등 101개국은 탄소 예산보다 적게 배출해서 기후 보상금을 받는 나라에 속했는데요.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당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기후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로 실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책임금을 강제적으로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와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2023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저개발국들이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보상 요구에 선진국들이 일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실제 이런 연구에 기반한 보상금 할당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